치아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씹는 기능이지만 발음을 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며 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치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살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떨컥떨컥 소리가 나요. 음식물이 이제 이 몸 안으로 걸러 들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음식을 갖다가 먹을 때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치아 질환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치아 상실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 기능을 대체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디지털 프라치인데요. 오늘은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강 내에서 치아가 문제가 생기고 치아 질환을 이렇게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게 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 자체가 상하거나 보통 우리가 썩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아를 잡고 있는 그 치조골, 잇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한 경우는 치료를 해서 떼우거나 신경치료를 해서 이를 씌우거나 또 영 안 될 때는 이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또 치주질환의 경우는 잇몸 치료를 우리가 잘 해서 유지를 해주면 되겠지만 심하게 진행될 때는 이를 한두 개 뽑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많은 수의 이를 뽑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게 될 경우는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양쪽에 있는 치아를 갈아서 다리로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자연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빠진 자리에만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과 여러 개가 빠졌을 때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브릿지로 연결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이가 빠졌을 때는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틀니라는 어치를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회복하는 그런 방법들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디지털 풀 아치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처럼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 풀 아치 임플란트를 회복해야 될 때 그 과정을 디지털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는 잇몸을 절개를 하고 뼈이식 수술을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들, 긴 시간들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을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고 또한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풀 아치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향기가 가득한 수요일 아침, 여유로움이 가득한 대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가득합니다. 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심지연 할머니는 요즘 기분이 참 좋은데요. 치과 정기검진이 있어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 병원의 최고 구령자인 심지연 할머니는 2년 전에도 이곳에서 상악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얼마 전 하악도 모두 끝나 이제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할머니의 얼굴이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덜리 하고 있었거든. 예. 근데 막 자꾸 이를 씹으면 빠지고. 식사할 때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몸에 살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떨컥떨컥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빨이 이제 그게 해가지고 뜨덕뜨덕 이러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털리를 다시 하려고 하다가 여기 병원에 와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 털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지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하게 됐어요. 어머니 오셨습니까? 예. 봅시다. 예. 보세요. 다물고 계시고, 예. 다물고 계시고. 따님 잠시만 와보실랍니까? 예. 어머니. 다, 다른 부위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 잘 되세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1년에 2번, 3번 이렇게 검사하러만 잘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지금 밑에 6개 심어놓은 거, 위에 게 심어놓은 거 6개 다 10년이고 그 이상도 잘 쓰겠고요. 여기 밑에 오른쪽 바깥쪽에 고기에 물 청소하는 부분들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다른 문제는 아프지도 안 없겠습니다. 하고 뭐잘 예, 먹습니다. 예. 항상 조심조심하고 먹고 약은 것도 안 먹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잇몸 한번 싹 확인하고 그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심재연 어머니가 병원 오셨을 때 우리 나이로 88세 벌써 지금 한 4년 5년 넘었네요. 그때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위에는 털니를 끼고 있었고 밑에 이가 몇 개 남아 있었지만 안 좋은 상태셨습니다. 워낙 그때 봤을 때도 환자분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분은 백수 충분히 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건강하셨고 또 따님이나 가족들도 또 어머니 일을 어떻게든지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위에 부분을 먼저 디지털 풀아치로 시술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틀니는 저렴한 비용과 비교적 빨리 다수의 치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저장력이 낮고 관리에 번거로우므로 연세가 많은 분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이의 틀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치아의 가짜 그런 모형으로 치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서 잇몸에다가 얹어두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틀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시면서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틀니를 쓰시면서 불편해하고 저장력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작하는데도 힘든 부분이 틀니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풀아치 같은 경우는 소수의 임플란트, 적게는 6개에서 5개, 4개 임플란트만 심어서 전체 12개에서 14개까지의 어금니까지의 치아들을 다 회복해 주기 때문에 자기 이와 같이 사용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풀아치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있던 잇몸 뼈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쉽게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어서 안착을 하고 위에 부분을 수술을 하였고 또한 빠르게 전체 디지털 풀아치 보철이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이제 고정이 되고 생활하시기가 참 좋아지니까 밑에 치아도 굉장히 이렇게 잇몸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을 하면 좋겠다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밑에 부분 치아 남은 것도 발치를 하고 밑에 부분도 디지털 풀아치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위아래 디지털 풀아치를 지금 넣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너무 있잖아요. 치아도 너무 이쁘고 밝아지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전에는 막 치아가 뜨덕뜨덕 하니까 뭐 말씀하실 때도 좀 우리가 듣기도 좀 발음이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식사도 잘하시고 너무 편해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었으면 다 먹고 안 아프고 뭐 잘 먹으니까 세상 뭐 좋아요. 지금 바람은 이제 식사 잘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니까 뭐 오래오래 뭐 행복하였으면 좋겠고 저도 나이가 조금 덜다 보니까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 것 같다. 그게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드셔야지 오래 사시고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식사도 잘하시고 하여간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치과 진료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문종우 씨는 요즘 치아 건강 지킴이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좋아하는 종우 씨는 틀니로 인해 사회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틀니 끼기 전에는 이빨이 이제 좀 많이 흔들리고 치주염이 좀 심해갖고 많이 이빨도 뻐덩이가 많이 있었어요, 앞에.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씩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빨이 이제 다 빠지면서 털리가 하게끔 되고, 제가 직업이 이제 마트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털리가 푹 빠지는 거. 멘트를 하다 보면은 말이 안 되죠. 털리를 깨도 고기를 먹다 보면은 안으로 찌그러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밀려 나오다 보면 씹으면은 잇몸이 아프니까 못 먹게 되는 경우. 다른 병원에 세 군데를, 여기 오기 전에는 세 군데 들려봤는데 이 임플란트가 안 된다, 그냥 포기하고 사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원장님 방송 나오는 걸 우연히 집에 갔다가 보고는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인데 된다고? 그래서 그 풀을 다 보고 난 뒤에 바로 전화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라 해서 왔더니 원장님이 보시더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된다고. 그때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때.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또 최소한 1, 2주 단위로 해가지고 잇몸 확인을 한두 번 더 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물어보시고요. 오케이. 딱딱딱딱딱딱딱딱. 왼쪽 오른쪽 느낌이 어떻습니까? 왼쪽이 좀 더 많이 닿는. 많이 닿는 느낌이 있죠, 그죠? 오른쪽이 잇몸이 더 약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조금 이렇게 좀 더 많이 닿는다 하는 느낌이 나는 거는 괜찮아요. 다 물어볼까요? 좋습니다. 거의 100점 이 정도면, 예?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호 님이 처음 오셨을 때 밑에는 틀니를 끼고 있었고 위에 부분은 부분적으로 틀니가 끼고 있었지만 치아 남아있는 치아들도 치주 질환으로 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이 환자분은 밑에 틀니를 오래 끼다 보니까 어금니 뼈가 많이 약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 전체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와서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분이 얼마나 놀라고 좋아했던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또 안전하게 시술이 잘 끝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좌우가 어금니 쪽이 뼈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밑에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신경이 여기 뒤쪽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신경선 때문에 어금니 여기에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이 거기 없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 우측도 신경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이 없었고, 최근에 이가 이렇게 뽑힌 이 자리들도 잇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였습니다. 위에 부분도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악동이 좌측에 내려와 있는 상악동 부위와 우측에 내려와 있는 상악동 부위가 뼈가 심을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가능하다면 이제 뼈 이식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고,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밑에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에서 최소한 4개나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었고, 또 뒤쪽 부분에 아주 짧은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이렇게 가지게 되었었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코 밑에 있는 이 부분의 잇몸들이 다 살아 있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최소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다 심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한 상태에서 환자분과 상담을 하고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주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깥쪽 닦을 때 한번 해보실랍니까? 손을 바꾸셔가지고, 그렇죠. 여기 밖에 닦을 때, 여기 닦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렇게 좀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아예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쿠아픽 써주면 그 청소 기본적으로는 되고, 그리고 칫솔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좀 틀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이에 일반적인 우리가 치아의 관리 방법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임플란트 보철을 했을 때 관리 방법과 별반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디지털 프라처가 들어갔을 때는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치아와 그리고 잇몸과의 그런 관계일 때는
잇몸 쪽으로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칫솔질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태라 보면 되겠지만, 치아가 빠지고 나면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잇몸이 우리가 내려간다 하죠. 잇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보철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 잇몸과 임플란트 보철과의 그런 경계 부위에 잇몸이 조금 꺼지는 그런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댈 때도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조금 기울여서 이렇게 칫솔을 갖다 대고 진동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좋은 방법은 이 경계되는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치과에 매일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구강세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강세정기를 사용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의 경계 부위를 이렇게 구강세정기로 물로 청소를 매일매일 좀 열심히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안전하게 임플란트 보철을 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음식도 마음대로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먹다 보니까 제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50kg, 58kg 정도. 조금 그거 안 할 때는 60, 한 2, 3kg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를 이걸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지금은 75kg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내 체중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오늘 바지가 적어요. 그래 살도 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누이들도 그렇고 진작하지. 바람이라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생기고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고 꾸준하게 이제 쭉 계속 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죠. 다른 건 없고. 포항에서 부산까지 병원을 다니는 신국철 씨는 오늘도 연차를 내고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를 찾았는데요. 부산에서 치료를 받는 이유, 바로 이곳에서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난 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불편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때 부분 털리를 상하하고 하악을 했거든요. 이 털리라는 거는 뭐 음식을 갖다가 먹을 때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난 뒤에도 상당히 음식물이 이제 잇몸 안으로 걸러 털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고통스럽고 두 가지죠. 뭐 털리나 부분 털리나 불편한 거는 똑같아요. 이제 이빨이 아프고 난 뒤 1년 후에 그때 이제 내가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때 찾아보니까 우연하게 이제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전부 다 제가 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 방법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털리는 애들 이빨 빼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스럽다고요. 이거는 그게 이제 빼지를 않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털리를 딱 하게 되면은 위에 이천장이 덮인다고 답답하고 좀 많이 걸더라고요. 보면은요. 아, 이거는 그것도 없고 우리 이빨처럼 하는데 괜찮은 방법이고, 그래 생각해가지고 아, 이걸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가 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신다고, 아이고,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버스로 해가지고 이제 노포로 해가지고 와가 지하철 타고, 예, 그럼 편리합니다. 세 번이다, 그지? 전체적으로 교합 상태, 음식물 씹히는 거 검사를 좀 할 거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다물으실까요, 한번? 예. 다물으세요, 한번? 예. 아, 해보세요. 다물으시고 한번? 예. 예. 아주 교합 상태는 지금 안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식사는 어느 쪽으로 주로 좀 많이 하십니까? 양쪽 다 합니다. 아, 많이 하시구나. 그러면 내려오셔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거 조금 하도록 할게요. 신국철 환자분이 오셨을 때 위에는 부분 털리, 밑에도 부분 털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밑에는 임플란트를 2개 양쪽에 심은 상태에서 부분 털리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무 치아가 없는 틀니보다는 그래도 조금 사용하기가 나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상악동이 좌측에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우측도 역시 상악동이 많이 처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치부에는 거의 임플란트 심는 게 뼈 수술을 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였던 그런 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시술하는 데는 앞쪽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앞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최소한 4개나 5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찾았고, 그리고 좌측에 상악동 부분에 여기도 상악동 거상술을 조금씩 해서 시술을 하면 우측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높이가 낮은 임플란트를 넣어서 시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정밀 검사상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술을 하였던 그런 환자입니다. 적은 고통과 적은 시간으로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우리 신국철 환자분에게 적용되어서 아주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철 씨의 구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전반적인 잇몸뼈를 확인해 잇몸 질환이 있는지, 진행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 스캐너 등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철 씨에게 필요한 관리가 실시되는데요. 오늘은 스케일링 치료가 진행됩니다.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나서도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치과에서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픈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내장기 질환들이 모든 게 그렇지만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는 3기, 4기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들을 정밀하게 확인을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장비들을 통해서 디지털 파노라마나 디지털 치과 CT나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들을 통해 가지고 입안의 상태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문제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기적인 검진을 놓치게 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에 최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2차례 이상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관리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틀리하면 발음이 좀 틀린다 이라거든요. 이걸 프라치를 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발음에는 정확하더라고. 이상이 없더라고. 내 이빨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또 제가 뭐 교통방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발음에 문제 없고 어디 가도 외관상 누가 봐도 그런 거 없고 뭐 진짜 뭐 그대로 비용이 조금 든다는 그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치아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디지털 프라치를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디지털 프라치를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의 장이 새롭게 열릴 것이고 새로운 그런 건강의 회복의 그런 기회들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잇몸과 치아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멈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치아를 대체할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 선택하셔서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생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